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망이 점점 좁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죠.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팝콘만 먹어도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관한 문제야 뭐 다들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사건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친숙한 레벨의 문제로 요거를 조금 낮춰가지고 거론을 해보자면, 물론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친숙한 문제로 우리가 시야를 좀 돌려보자면 이재명의 아내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질적으로도 매우 나쁜 문제인데, 이 시간이 길게 지나가다 보니까 몇 달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사건들의 쟁점들을 한번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최근에 김혜경에 대해서 경찰로부터 출석 통지가 나왔다라고 해요. 이제야 올 것이 온 모양인데, 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것도 너무 늦었죠. 자, 어쨌든 여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제가 오늘 아주 일부만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상의 분량이 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에 사용되는 사진 자료가 몇 개냐면은 20개가 20개가 넘어갑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잘 집중해가지고 따라오세요. 자,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김혜경에 관한 어떤 그런 나쁜 의혹으로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결제했던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시죠? 배소연과 제보자 A씨의 9개월간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면은 카드를 바꿔치기한 정황이 10회가 넘게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9개월간 10번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기사를 보면 아주 상습적으로 소고기깡을 했었다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소안심 4팩을 사가지고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면 다음날 이거를 취소하고 법인 카드로 재결제를 하는 이런 수법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초밥 사건도 유명합니다. 사실 한두 사람들이 먹을 양이 아니라 10인분이 넘는 굉장히 많은 양을 여러 번 사가고는 해가지고 심부름을 밑에서 해주던 사람들도 이걸 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해요. 누가 따로 먹는 사람들이 인력이 더 있나라는 거죠. 그리고 샌드위치 사건도 유명합니다. 소고기에 그러니까 초밥에 이제 샌드위치까지 나온 거죠. 샌드위치 사건도 유명했는데 이것도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무슨 한두 개, 두세 개만 사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수십 인분에 달하는 샌드위치 깡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10인분에서 30인분씩 대량 구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쓰는 행사용 샌드위치라고 거짓말을 해놓고는 실제로는 이재명의 집으로 혹은 다른 곳으로 이 샌드위치들이 빼돌려졌다라고 하죠. 공무원이 한 번에 적게는 10인분에서 많게는 30인분 이상씩 대량으로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카다, 개인카드다 이렇게 결제하고 바꿔치기를 하는 수법으로 카드깡을 했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게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게 경기도 도청에 행사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혼자서 이렇게 많은 걸 먹을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저런 비용으로 사실상 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뒀던 것 아니냐. 인적 조직망을 두고 사람들을 부려 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과 도민들의 세금으로 자기들의 사적인 어떤 심부름꾼들과 아르바이트 뭐 밑에서 일을 하는 인력망을 두고 부렸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뭘 했을까요? 자, 결국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개인 돈을 안 쓰려고 법인카드를 바꿔치기하고 재결제를 하고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건과 관련을 해가지고 40대 핵심 참고인 한 사람이 숨지는 어마무시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 사람의 개인카드도 여기에 활용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솔직히 이 사건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바보 아니겠습니까? 자, 하물며 명색이 경기도지사의 사모님이라는 사람이 소고기에 초밥에 샌드위치에 모양새 빠지게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한편 알면 알수록 징글징글한 것들이 더 있는데요. 디테일한 것들이 더 있는데 이런 사적인 외부 식사의 편법으로 사용된 소고기 금액이 한 번에 꼭 11만 8천 원 정도를 지켰다라고 해요. 자,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의전실 직원들도 활동을 위한 식사비의 한도는 이 의전실 직원들의 활동 식사비 한도는 12만 원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결제를 할 때 딱 12만 원 이하로 맞아떨어지도록 턱걸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11만 8천 원이죠, 그게. 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용의주도하죠. 자, 만약에 이런 행동을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이나 그 부인이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다가 걸렸더라면 이 나라의 여론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파옵니다.
자, 한편 법카로 긁어진 김혜경의 초밥값은 가증스럽게도 직원을 위해서 쓴 직원 경력이었다. 직원 경력이 이런 식으로 명목이 둔갑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김 씨를 위해서 공금이 빠져나갔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적인 본질인데 이게 마치 정상적인 목적으로 합당하게 쓰인 것처럼 둔갑을 했다라는 거죠. 직원 경력이가 아니라 본인 경력이라고 해야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아랫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사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갑질을 했던 것도 유명하죠. 여기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소고기 사가고 하는 뭐 이런 것들 보이실 겁니다. 뻔히 이렇게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 이번에 또 이렇게 목숨을 잃고 숨진 참고인의 경우 김혜경 법카 사건과 관련을 해가지고 깊숙이 연결되어 있던 결제 바꿔치기 사건의 공범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수법은 다음과 같은데 참고인 명의의 카드로 먼저 긁고 나서 결제를 취소한 뒤에 법인 카드로 다시 결제를 했다라는 거죠. 한편 참고인은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런 사건들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 들어오자 이제야 이재명 측에서는 대리결제를 몰랐다. 대리결제를 몰랐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재명은 과거에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공금 횡령이라든지 어떤 나쁜 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 그 엄격한 기준은 남들에게만 적용한다라는 겁니까? 이재명 본인과 본인 덕분에 공금을 횡령하고 사적인 용도로 쓸 수 있었던 김혜경에 대해서는 그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본인 스스로를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사과를 여유 있게 넣어두고 속옷, 양말을 채워두고 양복 셔츠도 개어 놓았습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이 보고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아니 무슨 우리가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때 대감마님 집에서 일하던 몸종도 이런 몸종이 없다라는 거죠. 아랫사람들한테 갑질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기도 마치 당연하다는 듯 이런 일상생활의 심부름과 갑질을 받아들이고 있죠. 뭐 알겠다, 생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이 많아요. 음식 배달시키고 심부름 갑질시키고 메뉴에까지 뭐가 들어갔네 뭐가 빠졌네 백김치가 들어갔네 확인을 해대고 있는데 자, 한숨이 나오죠. 문제는 국민들이 벌써 지금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참 걱정이 되거든요. 정치인과 그 가족들에게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국민들이 그런 거를 잘 기억을 해놨다가 이런 함량 미달의 인간들은 정치판에서 좀 걸러낼 줄 알아야 되겠죠. 퇴출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꾸 고집스럽게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끈질기게 살아남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그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공무원들,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음식 배달, 속옷 정리 같은 불법 갑질을 못하도록 김혜경 방지법이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까지 거론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윤석열 부부나 국힘당 중진 의원들 누구에게 이런 일이 터졌더라면 과연 이 나라 언론과 국민들의 여론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걸 생각하면은 제가 참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국민들도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화를 냈지 않았겠습니까? 국힘당에서 이런 게 터졌더라면 당사자들은 훨씬 더 뼈저린 비판을 받고 진작에 대가를 치렀겠죠.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나라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건 국민들의 수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군 이래 최대 부동산 투기극이었던 대장동 화천대유 부동산 개발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장동 인허가 할 때 사업 타당성 보고서도 없이 승인을 해줬다라고 하잖아요. 누가 몸통인지는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장동 인허가 사건에서 제일 높은 최종 그 근본적인 인허가권자가 결국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을 해가지고 이재명 밑에서 충실하게 명령을 수행했었던 그 한때의 부하 직원들, 아랫사람들. 반대로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화천대유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참고인이 됐죠. 그 부하 직원들이. 근데 그분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벌써 여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화천대유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참고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실제로 죽어나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조폭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벌써 다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판을 바라볼 때 물론 답답한 게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과 차악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을 막은 그것만으로도 진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고 얘네들을 막은 그것만으로도 전 국민 모두가 5년의 시간을 일단 더 벌어놨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과연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최근에 여론 선동전에 그렇게 춤을 춰대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어두워 보입니다. 앞으로 이 모든 미래는 국민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